네,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둘 중 누가 됐든 간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30 재보선에서 원내 과반수 의원 확보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여야 간의 격전지가 서울 동작을 지역이잖아요. 동작을 지역에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후보 등록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어떤 주말을 보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 세 후보가 3파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제는 나경원, 노회찬 후보가 사당 이동에 있는 본향교회라는 곳에서 자장면 급식 봉사 활동을 급식 봉사 활동입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식을 봉사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기치 않게 조우를 했습니다. 양 후보가 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요.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 김근태 상인고모 묘소를 참배했고 이후에는 조기축구회와 상과 그리고 재래시장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그 스킨십을 넓혀갔는데요. 오늘 좀 있다가 3시 40분부터죠. 3시 40분부터 세 후보가 20분에서 30분 격차를 두고 사당동에 있는 남성시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통로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총선을 보면은 네. 여야가 2번씩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요. 동작을 지역이요? 예, 동작을 말씀입니다. 그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이 뭐 완전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그 3명의 후보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동작을이 그래서 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나경원, 기동민, 노회찬 후보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네. 있습니다. 또 사법고시 출신의 여자 판사 출신이고요. 네. 그 당 내에서도 당직을 두루 겸임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데 반면에 그 아버지는 흥신학원이라고 해서 3개 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그 흥신학원의 이사장이고요. 또 재력도 많은 걸로 해서 기족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도리어 그 어느 한 곳으로도 쏠리지 않은 동작을해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친서민의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군요. 네네.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네. 그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알려졌는데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입니다. 정무부시장 출신이고요. 또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함께 요번에 공천 과정에서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허 위원장이 갖고 있던 지역의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을까도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동준 그 위원장과의 공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굉장히 안 좋게 비치면서 기동민 후보의 단점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그렇습니다. 허 위원장과 기동민 그 전 지사가 전 부시장이 20년 직이죠. 학생운동을 네. 같이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충돌을 빚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지금 허 위원장은 일단 공천을 수용하고 공천 결과 수용하고 네. 지금 고향으로 낙향해 있는 실정인데 네.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전 지역위원장이 그 선거 지역구에 없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그 잘 알려진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그런 인지도가 있고 또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네. 삼성그룹과 계속 문제가 생겼던 엑스파일을 공개하면서 네. 그 대중적인 그 이미지도 많이 알려지게 됐었고요. 반대로 그런데 이 단점도 똑같이 진보의 아이콘이네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동작을 지역이 딱히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그 네. 생활 여건도 볼 때 정확하게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때 네. 도리어 보수나 이쪽 표에 반감을 도리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진보의 아이콘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4번의 총선을 지켜봤을 때 각각 2번이 여권 후보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야권 후보의 그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진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지적.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첫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민 후보, 노회찬 후보, 야권연대의 가능성이 슬며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야권연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나경원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까지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 과반 이상을 획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인 기동민, 노회찬 후보가 야권 연대를 돌파구로 설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에 주목해야 될 게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권 연대는 중요하지만 네. 단일화를 구걸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를 구걸할 생각은 없다. 근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기동민 전 부시장에 대한 공천 파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선점해서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게 노회찬 후보입니다. 상당히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비쳤을 때인데 할 텐데요. 그 내면에는 기동민 전 부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도를 제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야권 연대를 계속 염두에 둘 겁니다. 네. 특히 노회찬 후보 측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한테는 분명히 떨어지지만 본인이 기동민 후보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야권 연대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언론 보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7.14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 소식 그리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